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꾸린 개혁신당이 드디어 쪼개졌습니다. 처음 합당을 하겠다고 발표할 때부터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정말 합당을 하기로 한 지 11일 만에 결별을 선언한 겁니다. 그것도 그 좋은 상태에서, 물론 뭐 이별이라는 게 좋은 상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좋은 상태에서 이별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악담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 전두환 같은 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이들이 헤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오늘 뭐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하고 싶었을 텐데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엄중낙연 이낙연 대표께서 직접 등판을 하셨습니다.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을 설 이전에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크게 양보를 해서 통합을 서둘렀다. 그러나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스스로 서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야 하는 그런 정당이 설 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속에서 매우 서둘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다. 처음부터. 이낙연 대표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서두르고 빨리 처리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굼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신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3지대 빅텐트 이것을 왜 이것에는 이렇게 서둘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제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몇 가지가 결정적인 이유라고 겉으로는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전반적인 사항, 정책 사항이라든가 선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준석 대표에게 모두 일임한다. 그리고 지도부 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지금 이 두 가지가 문제, 물론 세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전 지도부가 모두 다 지역구에 출마한다. 뭐 그건 뭐 서로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이것을 놓고 야 어떻게 이준석 혼자 선거지휘를 다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전두환이하고 똑같다. 이렇게 김종민 의원이 어제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회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쪼개지겠구나. 그리고 안 쪼개지면 더 이상한 거죠. 이제 안 쪼개졌다. 그러면 이런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준석 밑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낙연 대표는 오늘 특히 그런 말도 하셨어요.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고 했고 이것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낙인과 혐오,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다. 그래서 이준석은 낙인과 혐오와 배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또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님은 나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합당만 한다고 해놓고 이낙연을 이 당에서 완전히 잘라내기 위한, 지워내기 위한 작업을 기획해 왔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님은 의심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는 이제 민주당의 탈당하시는 국회의원님들 몇몇 분을 이제 더 모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호남에서 공천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출마하는 데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물론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지만 정치인은 어떤 선거든 일단 출마를 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컷오프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당으로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고 맞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원석 책임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통합선언을 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통합이 부른 결과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정치인들 라디오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정치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원석 똑똑합니다. 이낙연 대표님 똑똑한 거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김종민 의원 똑똑하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묻지마 통합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묻지마 통합이었죠? 통합하기로 한 11일 만에 찢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정책, 그런 결정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판단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묻지마 통합이라고요? 당신들이 통합을 했잖아. 누가 통합하라고 떠밀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너무 성급했다. 묻지마 통합이다. 무슨 반성문 씁니까 지금? 국민들을 갖고 놀아요? 그따위밖에 안 된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묻지마 통합이었고 성급했다? 이제 와서 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고 그 판단력으로 나라를 운영해온 것이 정치인들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나라가 개꼴이 됐잖아요 지금. 네? 이 작은 당 몇 개 이렇게 같은 세력끼리 모여서 하는 것조차도 성급했다. 뭐 또 뭐라고요? 뭐 묻지마 통합이었다? 이러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낙연 대표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판단력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 판단력으로, 그런 어설픈 판단력으로 국정을 운영하셨습니까? 김종민 의원님 똑똑하시죠? 네, 운동권 출신이고 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판단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건가요? 지금은 반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계 은퇴가 중요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정계 은퇴 기자회견이었어야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럽다. 국민들이 다시 불러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겠다. 이걸 하셨어야지. 뭐 섣부른 판단이었습니다. 국민학생도 이런 판단 안 해요. 네? 총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몇 번씩 하시고 이런 분들, 박원석 의원도 정의당 국회의원 했지 않나요? 이런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판단이 이런 거였습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어떻게 출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치 몰입애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당신들이야말로 정치 몰입애야. 내가 볼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인간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이준석이한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그런 말 했죠?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팔았다. 이준석이가. 이준석이를 지금 비판할 때고 비난할 때입니까? 응? 김종민 의원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박원석 의원님, 당신들이 잘못한 걸 생각해야지. 지금 이준석이나 비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신경민 의원도 오늘 아침에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절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 정말 많이 참고 참았다. 그렇게 많이 참고 참을 일을 왜 하셨습니까? 참으면 병돼요. 암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었어요? 다 은퇴하셔야 돼. 처음부터 맞지 않는 조합이었다고 누구는 입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말했잖아요. 이낙연 대표를 싫어하거나 김종민 의원을 싫어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의 판단력은 동네 시장 바닥에 나 같은 놈보다 못하더란 말이지. 예? 동네에서 놀고 있는 나 같은 놈보다 못한 판단을 당신들은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총리를 하셨느냐. 그러면서 전남 도지사를 하셨느냐. 그 판단력으로 도민을 이끌었느냐. 그래서 전라남도가 잘 사라졌느냐. 그렇게 훌륭한 판단력을 하셨습니까? 판단력이 그쯤 떨어지면 은퇴하셔야죠. 나는 은퇴를 했으면 좋겠어. 제발. 지금 이거 솔직히 말합시다. 이거 나간 거 공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한테 맡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잘려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김종민 의원이 깠죠. 함익병 의사. 그 사람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추천을 했다. 공관위원장으로. 그 이야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준석이가 등록된 등기 대표, 거기다가 공관위원장은 김종인 및 김종인이가 추천한 함익병. 이렇게 되면 새로운 미래, 즉 이낙연 대표 측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낙연 지우기네? 와, 이낙연 날아가는 수가 있어 우리. 그러니까 다시 나가자. 그래서 당 다시 꾸리는 게 낫겠어요.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어차피 민주당이 지금 공천 개판 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많이 건질 수 있겠다. 출마는 할 수 있겠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당으로 출마는 많이 시킬 수 있겠구나. 이 판단이 쓴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정말 공천을 잘했고 일을 잘했으면 이낙연 대표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민주당이 빌미를 줬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겁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뭐 또 갑자기 바로 기자회견 했어요. 그러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그랬습니다. 이야, 이 친구는 말이야 도대체 뭐하는 친구인지 모르겠어. 이 친구는 완전히 내부 총질 특기잖아요. 그 어른들 모셔다가 어른들과 함께 탑당했다가 잘 모시지는 않고 어른들을 그냥 막 난사를 내버려.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뭐라고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낙연 대표한테 사과하고 김종민 대표한테도 사과해야지. 예? 국민에게 사과하면 뭐합니까? 하기야 뭐 국민이 표는 국민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에게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야 많다 이랬어요. 할 말이야 많겠죠. 그러면서 역시 이낙연 대표님과 새 미래에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이 정치권이 아사리판이다, 개판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낙연 이제 대표님은 나갔죠. 처음부터 거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이낙연 대표님은 삼지대에 맞지가 않다니까. 맞는 사람이 있어. 뭐든지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안 맞아 누가 봐도 본인만 모른다니까. 본인이 본인을 몰라. 본인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 판단하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쪼다야. 너는 안 돼. 이것도 다 옆에서 해주는 거지. 본인은 자기가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낙연 대표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 잡은 거잖아요. 이준석과 이낙연이 말이 됩니까? 아 진짜. 원래 처음부터 삼지대에 맞지 않은 분이요. 제3지대 지금 이 정치판이나 뭐나 제3지대는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벤처 정신이 있어야 돼. 아씨 오랜만에 영어 한번 썼네. 벤처 기업처럼 팍팍 밀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낙연 대표님은 신중하시잖아요. 근데 다이브하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신중한 게 얼마나 좋아요. 연세가 그쯤 되시면 신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신중하신 분은 거대한 정당에 탁 뒤에 앉아서 자 크게 이렇게 큰 물줄기를 잡아주시고 어른의 역할을 해야지 초랭이처럼 저렇게 그 이준석처럼 저런 친구들하고 같이 아이고 날다람쥐처럼 지금 뛰어다니실 때입니까 지금? 아이고 새로운 미래도 지금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하고 사실은 원칙과 상식하고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뭐 조응천, 이원욱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님 나올 때 조응천, 이원욱이 따라 나오던가요? 안 따라 나오잖아요. 김종민 하나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3명 데리고 들어갔다가 1명 끌고 나오는 거 완전히 실패한 이별이에요. 이혼을 하려면은 제대로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재산마저 뺏기고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 귀책 사유가 유책 사유가 이낙연 대표님한테 있는 것이 되잖아요. 왜 살림살이 다 내주고 이준석한테 다 내주고 쫓겨나다시피 나옵니까? 그런 판단력 가지고 아이고 국정을 하셨다니 내가 진짜 저도 판단력이 참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나는 국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기껏 가정 결정도 뭐 내가 다 안 해요. 나 상의해서 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다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쫓겨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정권 견제 이런 시대 정신을 이낙연 대표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이재명 타도, 이재명 죽이기
이재명이 묻어버리기에만 전념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서도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경책을 내리는 민주당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길이다. 예. 이재명이 싫다고 그 민주당에다 불질러버리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영원히 거기 당대표 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러면서 또 얼마 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이지까지의 모든 이 사달은 어디에서 왔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끝났냐? 이낙연 대표님의 잘못된 판단.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걸로 마지막까지 귀결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르신답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만 더 하자면 오늘 보니까 이 총선 이후까지 준비하겠다. 그리고 민주당과 맹렬히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다. 이걸 아셨으면 참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총선 이후까지 준비하겠다. 이 말은 대선 나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은 대권 다른 의원들은 함께했던 의원들도 대권 안 나간다고 선언하시라. 지금 그거였잖아요. 오늘 나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지금 총리까지 했는데 대통령 출마도 못 해봤어. 그래서 마지막에 대통령 출마 한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력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지금 보면. 주위에 사람을 많이 두십시오. 그래서 나한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혼자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꼭 다 혼자는 아니었겠죠.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단을 하고 이준석하고 손잡고 이러니까 이 모양 욕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